그런데 미니멀리스트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취향, 이런 것들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행복의 깊이도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삶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네, 허투루 산 물건은 1도 없다. 다 생각이 있어서 산 물건들을 보여드리는 김은덕의 띵크띵스 시즌2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미니멀리스트의 공통된 습관, 진짜 미니멀리스트들은 이것들을 한다죠. 바로 내가 정말 진짜인지 찐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진짜 미니멀리스트가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난 방송에 올라왔던 댓글들, 인상적인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미니멀로 폼나게 절약하기 편에서 올라온 제 댓글인데요. 네, 외식하고 커피숍 하고 제가 다 하고 있는 건데 남는 건 뱃살이네요 하고서 반지나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새해잖아요. 우리 새해에는 뱃살 한번 없애보자고요. 네, 그리고 이거 왜 샀지? 벌써 아이디가 범상치 않아요. 저도 카트 안 꺼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트에서 카트 꺼내지 말고 우리 두 손으로 물건을 집자고 있었잖아요. 팔이 아파야 얻는 계산하러 가요.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이거 왜 샀지님. 그 연신님께서 쇼핑카트 아니면 쇼핑 바구니를 이용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두 손이라니요. 앞으로 저도 마트 가면 두 손으로 장보기 할래요. 저번 영상 보고 바로 제빵기 검색하다가 조금 더 신중하게 오래 생각해보고 사기로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연신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빵기 올리고 나서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막 움찔움찔 막 클릭 손가락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조금만, 우리 적어도 한 달, 기본 반년은 좀 생각을 해보고서 구매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님이십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일묘를 책임지시느라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본인도 마트를 잘 안 가고 시장을 이용한대요. 그러면서 진짜 마트에 가면은 10만 원, 20만 원은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산 것도 없는데 왜 10만 원이 나오고 20만 원이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코스트코를 갔는데요. 제 바로 앞줄에 어떤 분이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87만 원어치 장을 보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PD님하고 저하고 그 87만 원을 딱 듣는 순간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서로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돈이 많이 깨지는데, 그래서 본인은 시장을 많이 이용한대요. 그래서 3, 4만 원 정도면은 시장에 가서 두 손 무겁게 장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엔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장보기 리스트를 쫙 적어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나라 이분 댓글 보시면은 장보기에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댓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인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봤었죠. 미니멀리스트를 왜 하고 싶냐고. 왜? 그때 제 마음을 울리는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디는요, 진희님이거든요. 진희님은 저는 왜 미니멀리스트를 하고 사냐면요, 그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운사이징해서 적은 돈으로 생활 가능하면 최저 시급만 벌어도 되고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시간 부자로 살 수가 있거든요. 저희랑 마인드가 너무 흡사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태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것이 본인은 되게 편하대요. 그리고 또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고요. 자기 삶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진희님 보면서 저희랑 가치관이 많이 비슷해요. 진희님 이 댓글 너무 소중한 댓글 감사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댓글로서 표현을 해주면요, 저희도 많은 자극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요. 활발한 댓글도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023년에는요.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전화통화로라든가 메일로라든가 해서 사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미니멀과 관련해서 혹은 최소한의 소비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사연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본격적인 방송 가볼까요? 네, 오늘은요 예고해 드렸다시피 진짜 미니멀리스트의 공통된 습관, 오늘은 내가 미니멀리스트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이 가는 5가지 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찐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진짜 미니멀리스트가 하는 공통된 습관 하나, 바로 택배 반품이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그 매일 하나씩 버리기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분들 중에는 버린 만큼 물건을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자기 미니멀리스트인데 매일같이 한두 개씩 택배 물품이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택배가 오는 것도 모자라서요. 택배 올 수야 있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혹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반품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미니멀리스트는요, 물건을 구입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요, 반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물건을 고르는 순간부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울리는지 꼼꼼히 체크를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요, 반품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고민 수천 번의 고민, 적어도 반년의 고민을 하고서 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인터넷으로는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거지, 웬만한 물품들은 다 오프라인에서 확인을 하고 사이즈도 다 재보고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반품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일반인들 혹은 미니멀리스트라고 가장하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일단 택배를 질러요. 받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안 어울리는 경우가 혹은 필요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니멀리스트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물건을 살 때부터 고민의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진짜 미니멀리스트는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반품 횟수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요, 일단 사고 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품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 두 차이를 아시겠죠? 진짜 미니멀리스트의 공통된 습관 두 번째는요, 미니멀리스트는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진짜 미니멀리스트는요,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의 개수와 종류를 전부 파악해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모든 물건에는 자신의 자리가 있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의 개수와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끔 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밤마다 이 기마개를 꽂고 잤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이 기마개 한 짝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어요. 눈을 뜨면요. 그러면은 이 기마개 하나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아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 하나가요. 그러면은 다 드러냅니다. 그 정도로 물건의 그 위치와 개수에 사실 집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은 약간의 강박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생각해 놓은 위치에 물건이 없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크게 상관 안 해. 혹은 이게 집에 있더라 없더라 하면서 똑같은 물건을 또 사. 이런 분들은 사실 미니멀리스트라고 하긴 좀 어렵죠. 진짜 미니멀리스트의 공통된 습관 세 번째는요, 이분들은요, 적당한 제품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걸 사요. 저는 예를 들어 옷을 살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파란색과 분홍색, 이 브라운 계열은
안 사요. 그리고 소매가 막 이렇게 화려하거나 허리선이 막 잘록하거나 구김이 잘 가는 옷은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뚜렷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미니멀리스트는요, 자신의 취향을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옷 사는데,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까다로운 편인 거예요. 옷뿐만이 아니라 물건 구입에 있어서도 적당한 걸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것. 우리 뭐 이런 얘기 있죠. 딱 만졌을 때 설레지 않으면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만졌을 때 설레는 제품을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은 좀 레고 같아요. 딱 맞춰져 있는 홈에 물건들이 끼어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맞는 조각을 갖다 놔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니멀리스트들은 적당한 거 싫거든요. 또렷하게 좋아하는 것들로만 다 채우고 싶은 게 미니멀리스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딱딱 들어맞는, 나한테 정확하게 잘 맞는 제품군들로 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미니멀리스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미니멀리스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이 네 번째입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요, 침구부터 정리한다입니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나도 아침 되면은 침구부터 정리하는데 그럼 나도 미니멀리스트? 네, 여러분들은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깨끗한 집의 완성은요, 결국 깨끗한 잠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집에 바닥에 깔아놓은 이 침구만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놓잖아요. 농짝 있어요. 농짝에 다 집어넣고 침대에서 자면은 이 베딩을 깨끗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깨끗한 집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미니멀리스트의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작은 첫걸음인데 위대한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새벽에 기상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루틴도 바로 침대 이부자리를 착착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우리 뇌에 너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어 라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요, 저는 하루의 시작 의식으로서 이 침대 정리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을요, 호텔처럼 꾸미고 싶으신 분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침대 시트를 좋은 걸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매일 침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집을 호텔처럼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렇네요. 호텔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게 메이크업룸이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가 됐으니까 눈 뜨자마자 나의 모닝 루틴으로서 한번 이렇게 창문 환기도 한번 쫙 시키고, 그러면서 이불도 착착 이렇게 피면서 침대 정리도 한번 해보시길 권할게요. 네, 진짜 미니멀리스트라면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 다섯 번째는요, 미니멀리스트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짜 한 번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피디님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잘 없죠. 하지만 진짜 미니멀리스트라면 공짜로 주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현혹하지 마라. 저는 공짜로 누가 우산이나 뭐 에코백 등을 준다고 해도 잘 안 들고 들어와요. 이거는 됐어요 라고 하면서 돌려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그 물건들이 있고 물건이 더 이상 느는 게 저는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고 쟁여놓다 보면은 금세 집이 어지러워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저는 공짜 물건 주는 게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쌓이는 것보다 필요할 때,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 우산 날개 하나가 똑 쏟아졌어, 에코백이 찢어졌어, 구멍이 쏙 나버렸네, 이랬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으로 제대로 된 걸 사자는 주의지, 공짜로 주는 거 아무거나 쓰지 않겠다는 주의인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우리 생일 선물이면은 의뢰 사람들이 주고, 뭐 신년에다 하면은 막 이렇게 선물 주고, 송년회다 하면은 선물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선물조차도 사실은 저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은 딱히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은 내가 필요한 리스트를 딱 주거나 혹은 먹을 걸로 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와인이나 치즈는
항시 환영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각 지방마다 나는 제철 식재료들이나 먹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귀한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하는 특산품들이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을 주면은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미니멀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미니멀리스트들은 이렇게 자신의 취향도 뚜렷하게 알고 좋아하는 것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깊이 있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미니멀리스트를 잘 보면은 되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삶에 있어서요. 하나쯤은 자기가 정말 깊이 있게 또렷하게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살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뭐 사진이 될 수 있고 스노우보드도 될 수 있고 베이킹도 될 수 있고 캠핑이 될 수 있고 등산이 될 수 있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깊이 있게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또렷하게 설레는 것들이 있으면은요. 이런 것들이 삶에서 행복감을 가져다 줘요. 이런 게 하나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이 행복의 깊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 미니멀리스트가 한 번쯤 돼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행복의 척도를 아마 달리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새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023년에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2회에 걸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삶이 미니멀리즘으로 인하여 더욱 행복하게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2023년에는요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살까요 말까요 이런 제품부터 해서요 대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물건 살지 말지. 사연을 공개적으로 보내기 좀 멋하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게요. 제 이메일 깝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편하게 보내주시면은 채택이 되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같이 우리 미니멀리즘을 풀어보도록 해요. 사연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도 즐겁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